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박대지! 네. 자,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거진 1년 만인 것 같아요. 벌써 10월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올 초부터 뭘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은 또 번외편으로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시청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오늘은 뭘 할까 해서 봤더니 세무사가 사업을 한다면 으로 총 3편의 시리즈가 올라갈 겁니다. 동영상 개수는 꼭 3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법인 사업장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 세무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할 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썸네일에서 좀 관심을 끌어봤어요. 다만 세무사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폐업하는 단계까지 많은 부분을 개입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1년의 단계에서 세무사가 투입되고 튜닝을 가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세이브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경험을 제가 다수 해왔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뭐 창업이나 경영, 절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영역에서 실제로 좀 빠끔이 소리를 들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 초기에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낼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은 완료하고 그 다음 사업상 세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기장계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총 3편의 시리즈를 올려볼 거예요. 자, 오늘은 첫 편으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할 건지 총 6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런데 1편에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1, 2,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2부는 4, 5,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고, 또 아셨으면 하는 이슈들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은 뭐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고요, 버튼은 어디 나와 있고요,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건 포털 가셔서 검색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요. 또 지역적인 내용들은 댓글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 정도의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의무인가? 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실제로 사업 경영이란 걸 한번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많으시면 들으셔도 되고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100분 정도를 대면 상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 10분 정도는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자 등록증 내야 하는 거죠? 라고 실제로 질문을 꽤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은 왜 하시는 거냐면 실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해서 세금 포탈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무언가를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실 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무수히 많은 사업자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사업자 내는 게 맞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맞냐 아니냐를 여기서 논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업자가 맞다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의무입니다.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8조에 나와 있대요.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어디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한국말 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라면 이게 의무라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뭐 법문은 이렇고, 제가 사업을 한다면, 세무사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 같은 건 바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세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문, 법령들은 무엇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런 말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너 그거 이행하지 않으면 너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은 뭘 말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가산세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뭐냐면 가령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수치가 안 됩니다. 자, 적격 중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죠. 자, 그래서 간단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거래하기도 힘들어지고, 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몽땅 현금으로만 뭐 대가를 수취해야 돼요. 슬슬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뭐 참고적으로 요즘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신용카드 단말기 다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이익이 세법적인 불이익이에요. 자, 가령 연매출 1억 원을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올렸다라고 해보면 미등록가산세, 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또 뭐 있어,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몇백만 원씩 줄줄이로 따라옵니다. 개인적으로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 처리가 인정이 안 돼요.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 적격증빙 수취할 수 없을 거고, 적격증빙 수취를 못했으니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사업을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적발하기만 하면 모두 매출 인정이 되고요. 비용은 지출하였다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면 매출은 적발되는 대로 다 인정이 되고 비용은 드러나도 인정이 안 되니까 소득세 당연히 폭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들 때문에 저라면, 세무사인 저라면 재화와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라는 걸 수취한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같은 건 아마 칼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할 두 번째 주제는 사업장 주소지입니다. 자, 사업을 하려는 소재지, 즉 사업장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세무사님,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 되나요? 답은 간단해요. 이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세무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으로 사업자 내신 분들 꽤 많습니다. 아니 뭐 혼자 하는데 굳이 사업장 임차해서 얻을 필요가 없죠.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내가 자동차 공업사를 할 건데 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달라, 이런 건 당연히 반려당합니다.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집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집,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의 명의자와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동일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무상사용 승낙서라는 걸 첨부해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류들은 첨부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민원실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했던 적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무사님, 제가 상가가 하나가 있는데 내 자녀 또는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장으로 쓰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아우,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 됩니다. 된다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도 되냐는 말을 돌려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흘러 들으셔도 되는데 증여세법에 보면 부동산 무상 사용의 이익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익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면 그 무상 사용하시는 분들, 뭐 여기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되겠죠. 그분들은 어떤 무형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그죠? 쉽게 말하자면 상가는 아버지 건데 내가 지금 공짜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법이 증여세법에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 사용하게 하시지는 말고요. 간단합니다. 시가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건 그냥 시가로 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꾸 시가 하는데 시가는 뭐냐면 옆 가게, 평수가 비슷한 옆 가게에 가서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거랑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그 아버지, 남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느냐, 꼭 그래야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성실 신고하세요. 자, 참고적으로 아까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와 사업장 대표자가 다를 경우 제가 뭐 증여세니 무상 사용의 이익이니 이런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법에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이 부동산 무상 사용의 이익이라는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뭐 상식적이에요.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업할 목적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얹혀 살고 있다면 이게 뭐 무상 사용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설령 아까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그 주택을 사업장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이런 무상 사용 승낙서 같은 거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앞에 1, 2번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세무사님, 내가 지금 사업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임차한 사업장에 또 다른 사업자가 와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냐?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자, 답은요, 당연히 내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개념이 전대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질문에 답이 다 있죠.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대는 뭐냐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람이 그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전대, 전전대 이런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대로 사업장을 내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전대차 계약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건 전대차 계약서에 그 본래의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겠죠. 이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서에 전대를 사용 승인, 승낙한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무실 구획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가구나 파티션으로 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눠 놓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전대차 계약서랑 같이 제출하시면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태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업태와 종목의 앞대가리를 따면 업종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업종 뭐예요 할 때 그 업종이에요.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와 종목에 대한 선택은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라는 걸 부여해서 선택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종 코드 선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가 경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쉽게만 이해하세요. 만약에 사업자가 장부 작성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경비, 말 그대로 비용을 나라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만큼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비용을 인정해 주는 비율이 경비율이니까 경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자, 지금은 요까지만 알아도 돼요. 자, 이제 실제 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잘 봐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업종 코드 맨 왼쪽에 741201 그리고 오른쪽에 741203이라는 코드 두 개를 제가 따와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표는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경비율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런 표예요. 경비율 표. 자, 이 코드 두 개는 실제로 세무사님들이 개업하실 때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업종 코드 두 개예요. 자, 어쨌든 왼쪽에 741201 코드를 먼저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코드를 쓰냐 해서 봤더니 조세에 관한 신고 청구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블라블라블라 해서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제외라고 표시를 해놨죠.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는 741203 코드로 가시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741201 코드는 세무조사 대응 같은 걸 하고 보수를 받으시는 세무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741203은 저처럼 기장대리를 주로 하고 보수를 받는 세무사님들이 쓸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놓은 업종 코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세무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JR 세무그룹 하남 본점에 대한 업종 코드는 741201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웃기죠? 저처럼 기장대리를 주로 하고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741203 코드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741201 코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할 때 발급은 다 잘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할 때 제가 업종 코드에 741201라고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실 관계 공무원 분께서 세무사님 기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나 이런 업무 하시나 봐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도 업종 코드를 선택하실 때 저랑 똑같은 입장에서 업종과 종목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 보이는 이런 경비율이, 자, 여기 경비율이 나와 있죠. 이 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면 추계 신고할 때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적으로 741203 코드는 단순 경비율이 72.9%고 741201 코드는 58.2%인데 저는 왜 741201 코드를 선택을 했느냐? 전문 자격사는 어차피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찾았을 때 먼저 보이는 거 201 숫자가 먼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쓴 거예요. 어쨌든 굳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경비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예전에는 업종 코드가 그렇게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음식점을 하신다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 버무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나 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은 누가 많이 인정받고 누군 많이 인정 못 받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고, 국세청도 매년 새로 생기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이 업종 코드를 수정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왜냐면 진짜 본인이 하시는 업종에 대한 업종 코드를 따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흥분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자, 다음으로 업태와 종목 관련한 이슈는 세액 감면에 대한 이슈예요. 사실 경비율보단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비율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소득세 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창업을 하면 내야 할 소득세의 50% 또는 전액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음식점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음식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점 업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표준 산업 분류 상의 세 분류상 음식점 업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머리를 조금만 빨리빨리 굴려보세요. 자,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552118이라는 음식점 업종 코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파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업종 코드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552303이라는 카페 전문점 업종 코드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코드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자, 다시 왼쪽 표를 다시 돌아와서 상단에 보면 세분류, 세세분류라고 나와있죠. 이게 아까 말한 그 표준 산업 분류상의 세분류, 세세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는 이런 거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업종 코드 그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분류, 세세분류라고 다 적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552118 코드는 세분류상의 음식점업이라고 나와 있고, 552303 코드는 세분류상의 음료점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따라오면 돼요. 세분류상의 음식점업이라고 적혀져 있는 552118 코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코드인 거고, 세분류상의 음식점업이 아닌 음료점업이라고 적혀 있는 552303 코드를 쓰시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가령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최초에 창업하시는 그 단계에는 커피만 처음에 판매를 하신 거야. 근데 그러다가 커피가 엄청 잘 팔리니까 그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사업장, 그 예전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샌드위치도 같이 판매를 하신 거지. 그래서 굳이 뭐 FM으로만 따지자면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한 그 시점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라는 걸 통해서 552118이라는 기타 간이 음식점 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셨어야 돼.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552303만 내비두고 샌드위치를 잘 파시고 이 상태로 소득세 신고를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날 형태가 비슷한 샌드위치점을 하시는 다른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이 이번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잘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우리 552303 코드만 갖고 계속 커피와 샌드위치를 판매하셨던 우리 사장님은 뭐 감면? 이거 난 처음 듣는데 이건 뭐 개소리인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가 뭐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세법에서 업종이 뭔가를 따질 때는 요 세 분류표, 표준 산업 분류표 상의 이 세 분류표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때도 업종은 세 분류 상의 음식점업에 한한다 뭐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장님이 같은 샌드위치를 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왼쪽에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라는 521188이라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에 따라서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을 제가 결국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실제로 꽤 많이 일어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만 하자면 이런 분들은 뭐 좋은 세무 대리인 선임하셔가지고 샌드위치를 진짜 팔았다라는 걸 입증하셔서 소득세 경정 청구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 기장 안 맡기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자, 어쨌든 1부의 마지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근데 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진짜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부에서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 연달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